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토요일 오후 8시를 넘었습니다. 미국 정치판이 점점 재미가 있습니다. 구경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미국 사람 입장에서도 미국의 정치가 살벌한 것 같지만 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그리고 말로 하는 게임이니까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트럼프가 말을 과격하게 하지만은 또 주적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가 지금 북한처럼 뉴욕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배치한 나라도 아니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정치 위기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는 국가 생존의 위기고, 미국에서의 정치 위기는 도덕성의 위기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의 논쟁을 보면은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시사점이 많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미국의 건국 모델을 따랐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는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니까 미국에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 정치의 오랜 전통은 전직 대통령, 물러난 전직 대통령은 현실 정치에 관여하거나 현직의 후임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전임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퇴임 후에 브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오바마도 부시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라크 전쟁 수습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전임자 비판을 아주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송두리째 깬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바마를 집중 공격하는데 인신 공격에다가 그 표현이 너무나 상스럽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비판도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이 대결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더 야비한 말을 서슴지 않는데, 그동안에 오바마는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일주 전에 있었던 맥케인 상원의원 장례식 조사를 통하여 점잖게 현 사태를 걱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제 드디어 총을 빼들었습니다. 말총이죠. 말로 하는 총을 빼어들었습니다.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한 연설인데, 트럼프를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긴 연설을 했습니다. 거의 트럼프 비판을 듣고 있으면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오바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공포와 증오의 선동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민주적 제도를 무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적폐청산, 대법원 인사. 그리고 오바마는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한 현상일 뿐 원인은 아니다. 원인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국민을 자극해가지고 국민들이 가진 증오심을 폭발시키는 쪽의 행태를 하고 있다. 미국 정치 행태 전반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이런 트럼프는 보수가 아니다. 링컨이 만든 공화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는 보수가 아니고 레디칼이다. 과격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백색 우월주의 성향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나치,
나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건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 시위를 왜 비판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오바마는 또 트럼프는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압력을 행사한다. 정적을 탄압하고 자기 편을 감싸는 방향으로 법무부나 수사기관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일은 한국에 없습니까? 정적을 탄압하고 자기 편을 감싸는 방향으로 수사 기능을 악용하는 것. 트럼프와 한국의 집권 세력이 비슷한 점이 없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공정해야 할 국가제도를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로 갈라서 편파적 법 적용을 한다.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보수 세력과 이른바 진보 세력에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세력에는 가혹하게, 자칭 진보 세력에는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까? 오바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내부의 견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 익명의 고위 권리가 기고를 한 내용이 정부 안에도 트럼프를 견제하는 레지스탕스 그룹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 모두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몬타나주에서 어제 트럼프가 중간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한 연설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그 연설을 들었다. 그리고 잠이 들고 말았다. 일종의 수면제로는 참 좋다라고 이렇게 야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오바마가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투표장에 나가자. 투표장에 나가자. 이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등장이 선거판에서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층을 더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엇갈립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인데 오바마의 트럼프 공격은 공화당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 미국의 정통 언론은 미국의 지도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보도를 하지만 일반 대중은 생활 중심으로 판단하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오바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내세우는 미국적 가치, 자유인권 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바마 대 트럼프의 대결로 가고 있는 이 중간선거가 결과가 잘못 주목됩니다. 한편 이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이 익명의 폭로기사, 필자는 고위 행정부 관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언론대로 또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켈리안 콘웨이라는 이 대통령 자문역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기획자이고 아주 유능한 분이죠. 또 트럼프의 아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부 폭로를 한 익명의 관리가 국가안보부서 근무자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부서라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안보보좌관 존 볼턴입니다. 국방부, 국무부, CIA,
FBI 그리고 내무부 그리고 국가정보부서 등등이죠. 이 익명의 관리가 뉴욕타임스 선거를 읽어보면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로 비판하는 게 트럼프의 외교 안보 부분의 실정입니다. 이런 요지죠. 트럼프는 공사석에서 푸틴,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을 선호하고 칭송한다. 그러면서 동맹국은 무시한다. 그가 회의에서 하는 행동은 주제를 벗어나고 궤도에서 이탈하며 화만 내고 충동적이다. 정책도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는 성숙되지 못한 것들이라서 그것을 발표한 뒤에 부하들이 수습하는데 욕을 먹고 있다.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익명의 고위 공직자가 기고한 글에 나오는 이런 단점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싱가포르 회담과 그 후속 조치죠. 싱가포르 회담이 김정은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니까 미국 안보부서에서는 경쟁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 북한이 오히려 핵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해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면서 싱가포르 회담으로서 별로 얻은 게 없도록 만들고 말았죠. 아마 트럼프의 몰락은 김정은을 만나기로 결심한 지난 3월 초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악마의 거래를 하였던 한국 그리고 외국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비참하고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차우세스쿠, 무가베, 지금 시리아를 저 도륙장으로 만든 지금 아사드의 아버지 아사드, 그리고 가다피 이런 사람들입니다. 악마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악마에게 악당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악마적 거래를 해가지고 불행하게 된 사람 명단에 트럼프가 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 명단에. 감사합니다.